아직 인류가 암의 기본 생리를 다 파악하지 못했어요. 상피세포는 외부하고 접촉하기 때문에 사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충병을 투입해야 되니까 세포 분열을 계속합니다. 네. 세포 분열을 할 때 일정한 확률로 복제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가 나오냐 하면 이 세포들이 각각 역할을 분담을 해서 자기 일을 하고 때가 되면 죽어요. 네. 죽을 때가 되면. 네. 근데 얘 안 죽는 거야. 암세포라는 거는 정상세포들과의 교신이 끊어지고 자기들끼리만 교신하면서 자기를 복제하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숙주가 살아야 자기도 살 텐데 이 유기체가 죽건 살건 상관없이 나를 증식하는 게 목표인 세포예요. 이거 딱 진짜 이거 국민의힘이 떠오르네. 그렇죠? 진짜로 이 나라가 죽든 말든 지들끼리 뭐 살겠다고 난리치는 네. 딱 그 모습이 연상이 안 될 수가 없네. 그다음에 이제 암이 낫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암 부위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표적 항암제를 투여해서 특정한 암세포를 죽이는 요법이라든가 네. 발견한 암세포를 죽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몸이 상처를 입는 거고 상하죠. 그 스테이지를 4개로 나누는데 암을 그러니까 3단계의 후반부 그때부터를 암이라고 그래요. 그 앞에는 종양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하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면 이게 박멸이 안 돼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람이 새로 태어나고 그렇지. 새로 세포들이 생기는 것처럼. 맞아.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나이 많은 국회의원이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하고 젊다고 아주 훌륭하고 이게 아니더라 아니에요. 이거야. 네, 아니요. 맞죠. 아주 젊은 암세포도 많아요. 나 이번에 많이 봤잖아. 더 빨리 전이 돼가지고 더 썩었어. 나 많이 젊은 봤잖아. 정치. 아유 너무 실망스럽지. 모든 사람이 나처럼 한다면 세상이 엉망될까 이러면 그런 일을 회피하게 된대요. 배우지 않아도 안다고 했어요. 네.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 모든 문명권에서 서로 교류가 없이 거의 비슷한 도덕법을 발전시키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 모두 그걸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일정한 비율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야 망하든 말든 나만 이익을 얻으면 돼. 이게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세포거든요. 인간도 각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나가지만 동시에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훌륭할 때 나의 삶도 훌륭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걸 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세상 모두가 나처럼 하면 나라가 망할 거야. 이러면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이거를 막 하는 자들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암세포예요. 지금 내란 세력의 행동 양식을 보면 다 이거예요. 네. 맞아. 전두환 정권이라는 게 민주주의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독재가 횡행하고 부패가 짝두고 그걸 우리가 6월 항쟁으로 극복해냈잖아요. 5.18 광주에서는 면역세포의 힘이 부족해갖고 암세포한테 다 잡아먹혔어. 그래갖고 7년 동안을 싸운 끝에 면역세포들이 힘을 키워가지고 6월 항쟁으로 그걸 뒤집어 엎어서 몸을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40년이 넘게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그 병에 덜컥 걸렸는데 우리가 2년 반 전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발암물질에 노출이 돼가지고 발암물질은 이제 소위 레거시 미디어라고 말하는 언론들이야. 내가 보기에는 발암물질에 노출이 돼서 암세포를 못 알아보고 이 암세포가 용산에 또 아리를 들고 모든 국가기관에 이 유전자를 변형시키기 시작해서 마침내 이제 내란 사회까지 왔는데 왜 내란을 벌였냐 하면 면역세포들이 강해가지고 너무 들고 강한 일어난 거야. 원래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우리 면역세포들이 이렇게 탈이 나가 암세포 보면 잡아먹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총선을 했는데 포위당했네.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 그러니까 발작적으로 몸을 키워가지고 가용 자원을 다 동원한 게 군대를 동원한 거지. 근데 면역세포들이 엄청 활발해갖고 막 그 밤에 막 개헌군보다 더 일찍 국회를 둘러싸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실패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권기했다가 실패한 암세포 조직을 박멸하는 찾아내서 지금 없애는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거는 제일 큰 암종이 자리 잡고 있던 데를 도려낼 수 있는 수술에 지금 착수한 거고. 요거는 이제 완전히 뿌리 뽑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분리하니까 이렇게 숨기고 친위 쿠데타니까 모든 권력기관에 공범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공범이라고 나오면 맞아 죽으니까 지금은 전부 아닌 것처럼 다 감추고 숨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서 다 뿌리 뽑기는 되게 그래도 이제 암에 한번 걸렸다가 완치가 되면 내가 한번 걸렸기 때문에 몸 관리를 잘하거든. 그리고 구석구석 검사를 잘한단 말이야. 4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 거지. 그러면 한 번도 안 걸린 사람보다 오히려 또 장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다. 우리는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 병이 얼마나 뿌리 뽑기 어려운 병인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한덕수 씨예요. 한덕수 씨가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하고 탄핵을 당해서 지금 자리를 잃었어요. 근데 그게 뻔히 보였거든. 근데 왜 그랬을까? 지금 이 병을 치유하려면 제일 병의 중심이 되고 있는 윤석열을 도려내야 돼요. 탄핵을 헌법재판소에 인용해서 완전 내쫓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기관 수사해서 처벌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것에 협력했던 공범들을 다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근데 이 암세포들은 이걸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포가 암세포냐 정상세포냐를 알아보려면 윤석열을 도려내는 걸 못하게 막는 데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공범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될 위치에 있으면서 안 하는 사람은 암세포라는 증거예요. 한덕수. 이 최상목 대행의 증언을 들어보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오라 해서 갔는데 계엄한다 그래서 반대했다. 그 대통령님이 중간에 뭐 나가더니 발표해버렸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건 안 된다. 그러고 뛰쳐나왔다. 계엄 다 발표했는데 뭘 뛰쳐나와? 좀 이상한 얘기잖아. 그러고 이제 쪽지를 받았는데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알아가지고 차관보한테 맡겼다. 네. 근데 그게 뭐 어떻게 해서 검찰에 가 있어. 거기 보면 비상 입법기구 활동을 위한 예비비를 장만하라는 게 엄청 중요한 증거거든. 그러니까 이 윤석열의 계획의 핵심은 국회를 없애는 거예요. 국회를 싹 없애버린 다음에 옛날에 전두환이 만든 국가보위 입법회의 같은 국고위 같은 그런 거를 만들라니까 그 월급도 주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돈이 필요하지. 최상목 보고 너 돈 만지는 부처니까 네가 돈 준비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최상목 씨가 바보가 아니지 서울법대 출신이야. 근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면서 쪽지를 줬는데 그걸 안 보고 호주머니에 집어넣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유.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을 계속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막 속보가 떴습니다. 야, 머리는 진짜 아팠나 보다. 뭘 엄청난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님 가장 큰 숙제가 헌법재판관 임명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 추천목 3명 중 2명은 임명을 하고 1명은 여야 합의 후 임명을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무슨 개소리야 이게. 이거 뭐야? 이것도 뭐야? 이 고민의 흔적이야 내가 볼 때. 보류한 그 1명은 마은혁. 정계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천을 했고 거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을 했거든요. 네. 확실하게 탄핵 인용할 사람이거든. 맞아요. 이게 수상해 지금. 여야 합의라는 게 무슨 개소리야. 네. 최민희 지금 국회 과방위원장을 네. 작년에 방통위원으로 국회 추천 몫으로 보냈더니 네. 윤석열이 법제처에 뭐 심의 보내놓고 7개월 동안 임명을 안 했잖아.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방통위가 저 사태가 난 거잖아요.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인사권이 대통령한테 없어요.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헌법에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것도 월권이야. 이 최상목이의 이 잔머리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제가 있잖아요. 특검. 내란 특검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해소가 안 됐다고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달라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 이건 탄핵을 할 수밖에 없네. 탄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암세포야. 아, 암세포 단정 지어도 됩니까? 저는 뭐 암세포라고 봐요. 요- 서울 시내 전국적으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 플랜카드 하얀 바탕에 엄청 지금 맞죠. 붙여놨잖아. 맞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쥐씨알만하게 이름 박아놓고 그렇게 네. 자기 당 이름이 창피한가 봐. 그런데 그 내란 세력 암세포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꼭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엄청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것은 야 이거는 이거 제대로 된 신약이 나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 표적 항암제야. 그 표적 항암제이기 때문에 무서워하네. 그거는 건보 적용해주지 말라고 플랜카드 붙여놓은 거야. 네. 표적 항암제. 항암제. 네. 이제 면역력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시민들 개개인의 그런 언론에 대한 면역력,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라고 말하는 유명한 언론사에 글을 싣는 언론인이라고 해서 더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인 거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네, 솔직히 그분들이 그 신문에 내서 포털에 안 올리고 자기 블로그에 올렸다 이러면 몇 명이나 그거. 근데 본인들은 착각하거든. 되게 뭐나 되는 줄 알아. 결국 면역력을 얼마나 시민들이 기르냐 이런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네. 지금은 많이 극복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엉터리 기사를 쓰면 댓글에다가 비판하죠. 똑바로 안 해. 예컨대 기후위기는 중국이 조작해낸 그런 가짜 뉴스야. 기후위기라는 거는.
라고 트럼프가 얘기해요. 네. 그럼 막 언론들이 막 보도를 하잖아. 네. 그것까지는 있을 수 있어. 근데 100분 토론 소집해서 기후위기 정말 중국의 조작인가? 그래서 두 명씩 앉혀가지고 토론을 해. 이게 되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걸 교묘하다고 하냐면 합리적인 척하는 인물들을 언론이 엄청 잘 모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 임명하는 건 맞다고 이야기를 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한덕수를 임명하지 않았다고 한덕수를 탄핵하는 민주당은 폭력적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면 정치로 풀어야 된대. 진짜 완전히 이거 죽은 말이잖아요. 의미도 없는 말이고. 그런데 건강하다고 하는 언론들은 딱 요런 캐릭터를 제일 좋아합니다. 어떤 논설위원 종편에 나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윤석열이 수사를 거부하고 추석 요구서 수령도 안 하고 비판은 받을 수 있지. 근데 이재명 대표도 그러잖아요. 같은 사안인가? 그러면 진행자는 아무 말 따로 넘어가요. 그게 같냐고. 그게.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보냐면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행한 인간 사냥의 피해자예요. 윤석열 지가 그 표현 쓰고 있죠. 예, 지금 지가 인간 사냥 당한다는데 과거에 윤석열이 프레데터처럼 인간 사냥을 했단 말이야. 프레데터가 영화에 보면 잘 보이지도 않고 보였다 말았다 하고 그러고 인간보다 더 우월한 무기를 막 써갖고 막 일방적으로 인간을 막 죽여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프레데터였다고요. 근데 이 프레데터가 무기가 안 통한 거야. 계엄 해제를 국회에서 해버려가지고 그다음에 직무가 정지됐네. 그냥 눈에 다 보여 이제. 아무 놈이나 가서 두들겨 팰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프레데터가 땅바닥에 앉은 채로 왜 프레데터 사냥을 하고 지랄이야 이러면서 이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씨에 대해서 계속 사법 리스크 타령을 하는데 그런 거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법 리스크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를 제1야당의 대표, 거래야당의 대표를 5건이나 기소해서 네. 5개의 법정에 5개, 6개의 법정으로 뺑뺑이를 돌리는 이 행위가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인정을 할 때 네. 그때 비로소 이재명을 가리켜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한다는 거는 검찰 독재를 승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말을 쓰는 거는 검찰 독재 협력자들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다 쓰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나는 이재명은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 피해자다. 그렇게 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재명 사법 리스크 타령은 좀 그만해라. 그 언어 자체가 더러운 언어다. 네. 윤석열의 이런 실체를 보면 자기가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 그럼요. 이 쿠데타 계획과 다 연관된 거예요. 그게. 그럼요. 아, 내란도 벌이는 사람인데. 조국 사냥과 이재명 사냥은 전부 이번 내란 범죄와 거의 동일한 차원의 그렇죠. 직권 남용이고 권력 사유화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문제의식이 1도 없이 자기들이 윤석열과 이재명에 대해서 등거리로 균형을 지키면서 중립을 지킨다는 미명 아래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편을 안 들면서 이재명을 그렇게 6건씩이나 기소한 이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 집행이었던 것처럼 전제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가면무도회라는 거예요. 전부 이거는 그 검찰 독재에 대한 부역이에요. 윤석열이가 딱 내란 요때만 이상한 사람이고 맞아요. 나머지는 그러면 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되잖아. 그렇지. 그게 말이 됩니까? 엉터리 안 돼. 작가님.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